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저번 주에 실업률, 고용지표 관련 소식들이 있었고, 자, 어제 또 CPI, 12월 CPI 발표가 있었고, 자, 오늘은 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2주 연속 상당히 연초부터 긴박하게 움직이는 미증시 시장. 과연 대세는 어떻게 2월 1일이죠. 2월 1일 미국 FMC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자, 그때까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뭇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건 거두절미하고요. 자, 2023년 여러분들 항상 바라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나도 전문 트레이더가 돼서 좀 숙련된 어떤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런 가장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 어떻게 하면 전문 트레이더가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2023년도에 그죠? 해외 선물 트레이더가 될 것인가?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전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여기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모든 거를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좀 있겠다. 그래서 제 꿀팁만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얘기가 좀 약간 이 순간에 좀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우리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연준 의장의 키가 크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속설이. 여기 보시면 자, 1979년 그죠? 자,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6.7인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한 2m 정도 되는 2m.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냉키.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죠?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키 조그마하고 백발의 그 여성분, 엘렌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이제 파월 의장이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 버냉키 이 사람은 한 175 정도, 한 180 이하 있었던 것 같아요. 180 이하. 110 이하. 자, 엘렌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적은, 그렇죠? 150 정도. 그 다음에 파월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자, 폴 볼커 때 어땠냐. 금리가 최고 19%까지 올라갔어요. 19%.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버냉키 때는 뭐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엘렌 때는 거의 0%였죠. 0%. 0%. 그 다음에 지금 파월. 우리 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4.5%.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단 연준은 키가 크면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가더라라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주로 이제 앉아서 아니면 어떤 뭐 테이블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연설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분은 190이 넘어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시고, 그렇게 그 양반이 키가 많이 컸어? 라는 좀 놀라움을 또
표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담입니다. 여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면 그죠? 어떤 사석에서라도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먼저 가볍게 시청자들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의 이제 필살 기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필요를 좀 말씀드리면, 자, 저는 26년에 이제 오늘까지 27년이죠. 만 26년인데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전 매매 기법을 저는 지금까지 만들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1996년도에 주식으로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선, 해선 이런 저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되겠죠. 그런 거를 제가 오늘 꿀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통해서 저는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수익을 내고 있고, 그죠? 자, 이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거를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자, 1000명만의 기법, 당신의 기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천천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제 기법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절대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이 기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알짜만 우리 시청자분들 소개를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다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법을 가지고 또 실전에 또 모의 투자를 하면서 계속 연마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들 저의 기법을 진짜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실력이 되셔야지, 그래서 저보다 더 윗단계로 갈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더가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매매 기법은 딱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철저한 손익비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부분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죠? 수익을 안 내는데 뭐 하려고 투자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항상 실수를 범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실수냐?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오일을 매매하잖아요. 오일을, 그죠? 오일을 매매하는데 자, 3일 동안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내고 이틀 동안 손실을 봤어요. 근데 3일 동안 1일 기준에서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수익을 냈다 칩시다. 상당한 수익이죠. 그죠? 요즘 같은 어려운 주식시장에 이렇게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뭐 수익도 상당하고 승률도 좋아요. 비록 이틀을 손실을 봤지만, 그죠? 자, 승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손실이 문제예요. 손실이. 자, 손실을 400만 원을 봤다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만 원. 이 손익비가 안 맞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5일 동안 열심히 정말, 그죠?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는데, 자, 승률은 좋았지만 결국엔 통장에 남는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런 행위들을 우리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손익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곧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요. 이 가계부의 가계부.
그죠? 자, 가계부를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매매일지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수익을 반 거에 대한 어떤 매매일지에다 쓰지 마시고,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실을 받고, 또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고, 이제 세세하게, 그죠? 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행위를 안 해요. 그냥 그날 수익 보면 말지 뭐. 통장에 얼마 벌었지 뭐. 대충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잖아요. 자, 진입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막 짜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왜 손익비 관리 안 하고 가계부 안 쓰고 매매일지를 안 쓰냐고요. 네? 결론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도 있잖아요. 마무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마무리. 자, 대부분의 제가 주변에 사람을 살펴보더라도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이 좋았어도. 그래서 손익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철저히 한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리스크를 또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리스크 최소화. 자, 리스크 최소화는 딱 하나입니다. 손실입니다. 손실. 손실 최소화예요. 손실. 손실 관리죠. 최소화가 아니고 손실 관리. 그죠? 자,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은 또 착각 속에 빠져요. 매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막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계산을 딱 해요. 어? 어떤 계산이냐? 자, 한 달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20일 매매를 하잖아요. 20일. 그죠? 한 달 20일. 그죠? 자, 한 달 20일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3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2, 3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딱 요것만 계산을 해요. 그럼 결국 잃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잃은 날이 없어요. 어? 자, 아까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 잃는 거는 생각 아예 머리 염두에 두질 않는 거야. 어? 무조건 난 600만 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딜레마 빠진 거예요. 손실. 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손실 관리는 곧 뭐냐?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해요. 어? 자, 진입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손절이라고 말씀을 제가 몇 번이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손절을 안 걸면요. 지옥을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닌 장은 손절 걸고 손실 생각하고 내일 또 손실을 만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좀 일단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600만 원만 나는 20일 동안 벌어야 되겠다는 딱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머릿속에서 멀리 좀 지우고 새롭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리스크 최소화하는 거, 손실 관리, 손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리스크를 좀 최소화해라. 이게 저의 핵심 첫 번째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꾸준히 또 오래 하자. 그리고 한방 몰빵 매매 하지 말자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자, 기법도 좋습니다. 기법도 좋은데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기법을 활용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근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면요, 여러분.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자, 꾸준히 오래 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몰빵매매라는 거. 한방매매, 한방매매. 그죠?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몇 번이고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지금 떠오릅니다. 자, 로또가 아닙니다. 자, 해서는, 그죠? 해서는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절대 아니에요. 네? 로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한 방으로 그냥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버려요. 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자, 이게 처음부터 이랬겠냐 이거죠. 안에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자, 일반적으로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 주식보다, 그죠? 상단 변동폭이 커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막상 들어가다 보면, 그죠? 자, 진입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재밌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요쯤에서 내가 진입을 했다 칩시다. 요쯤에서. 매수로. 자, 이거 어떻게 견뎌? 못 견디잖아, 이거. 이런 거. 그죠? 응? 그러면서 여기서 이상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분명히 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착각 속에 빠져요. 어떤 착각? 몰빵을 해야 되겠다. 왜? 너무 변동성이 벌써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또 리스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위험 구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빼먹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심리가 내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몰빵이 여지없이 하죠. 그럼 여지없이 이제 로스컷 당하고, 그죠? 한동안 이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행위들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문제점이에요. 그죠? 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선물, 파생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품이야. 자, 파생은 위험한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파생 역사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도 위험한 상품이었다면 벌써 없어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적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상당히 이 해외 선물에 투자도 많이 트레이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왜곡이 돼 있죠. 처음에 우리가 주식이 들어올 때도 왜곡이 많이 돼 있듯이 해외 선물도 왜곡되게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정석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정석대로 했으면 해외 선물 그래도 괜찮은데 해지 상품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석대로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안 좋다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겁니다. 원래 패자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강자는 말이 없습니다. 승자는 말이 없습니다. 승자는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갈 뿐이고요. 패자는 항상 핑계가 많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은 진정한 승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은 말 많은 패자가 되고 싶은가요? 진정한 승자가 되고 싶죠? 자,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꾸준히 오래, 그죠? 자, 이 파생 시장 아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이 파생 시장은 존재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차피 이 투자 상품에 발을 들여놨다면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고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 날까지는 정년퇴직이 없는 이런 프리라는 잡이 어디 있어요? 아주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합니다. 자,
도대체 모르겠다. 자, 혼자 가는 거는 외롭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길을 들어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얼마나 여기저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또 1000명 있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유튜브 뭐 제 동영상도 있을 테고 그죠? 자, 그래 노란톡에 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함께 고민을 풀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저의 필살 기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일단은 저의 기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네 개 이것만을 알고 가자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단순히 뭐 HTS 작동하고 차트 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 마음가짐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음가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실전 매매를 한다. 엄청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실전 매매를 하기 전에 최소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위험한 상품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승질이 좀 급해요. 되게 성격 급하다 보니까 막 뭐라 그래요? 좀 다이나믹하고 막 변동성 있는 상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한 상품이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대표적인 상품이 저는 항생, 나스닥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여기다 목숨을 걸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고위험군은 리스크를 항상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어떤 고위험군의 상품에 투자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요, 심신이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주가 상품은 상당히 고위험 상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 매매를 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데일리 매매 하셔서 과연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계속 마음 졸이는 시간이 더 많으셨나요? 자, 수익을 본 것보다 마음 졸였던 시간이 더 많으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건 데일리 매매를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신뢰성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향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라는 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시향이 먼저입니다. 자, 과거에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에 입문했을 때는 정보가 상당히 미미했어요. 근데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지금 뭐 네트워크로 전세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뉴스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새벽에도 그죠.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언제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실시간 리얼한 시향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패턴이 달라요. 그죠? 자, 그리고 시대에 맞게 어떤 투자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데, 자, 투자에 대해서 게으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 패턴에 얽매이신 분은 아직도 그렇죠. 차트만 보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향을 먼저 주시하면서 봐라. 자, 근데 그 시향 이제 항생이가 문제가 돼요. 항생이 아무래도 그렇죠. 뭐 중국 그쪽 홍콩이지만, 근데 중국의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도 많이 접하고 있고 신뢰가 또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어떻습니까? 자,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이제 개인 투자가 한 80%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했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자, 중을 아예 또 개인 투자 60%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한 망가지면 어때? 시장이 완전히 뭐 혼돈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산국다 보니까 어떤 시장 자체가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항생은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 투자는 저는 안 합니다. 자, 그럼 뭐에다 투자할 거야?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뭐 중국이 옆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아? 라는 또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 되는데 뭐 아까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시청도 해봐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오일도 있고요. 자, 골드도 있고요. 자, 통화도 있습니다, 통화. 그 다음에 S&P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우도 있어요. 이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안정적인 상품. 그나마 안정적인 상품. 그래, 매일매일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거예요. 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고위험 상품, 변동성 있고 리스크 있는 상품을 굳이 내가 심적 부담을 안으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상에 완벽한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요. 즉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죠? 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파생을 입문했을 때 거의 뭐 책도 없었죠. 전무했어요. 그때 뭐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맨바닥에 헤딩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식 기법하고 이 해외 선물 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습니까? 어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주식은 이제 원웨이지만 얘는 양방향이잖아요. 일단은 매매 기법 자체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죠? 근데도 저는 그거를 이제 계속 독학을 했는데,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유튜브가 됐든, 서적도 됐든, 얼마나 다양한 뭐 기법들이 많이 세상에 떠돌아다녀요. 그죠? 자,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단순하게. 과연 세상에 정말 완벽한 기법이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다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법은 없잖아요. 없는데도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면서 기법 찾아 산만리를 떠나는 거예요. 배낭을 메고, 그죠? 동분서주하자. 결국엔 찾지도 못해요. 찾았다 싶으면 이거 아니야, 또 찾으러 가야 돼. 그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세상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 기법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법을 한번 마스터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일단은 전문가, 신뢰도가 있는, 그죠? 어느 정도 캐리어가 있는 사람들의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자,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 자, 여러분들은 학원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기법에 대한 공부, 이론적인 공부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언제까지만 학원 다닐 거예요? 바로 실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기법이 바로 1000명의 26년의 노하우가 담기는 필살 기법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현장에서 바로 지금 써먹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학원생 아닙니다. 졸업하셔야 돼요. 자,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쓸데없는 기법막차에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 영원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기법은 없어요. 10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엇이든 좋아요. 한두 개만 마스터하세요. 죽을 때까지 한두 개만. 그죠? 자,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 일명 이제 고수다른 분들 몇 분을 좀 알고 지금 뭐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차트는요, 되게 간결해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자,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 실력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차트가 정신이 없어요. 캔들도 안 보여. 그죠? 자, 그거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 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접목시켜서 막 놓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그 순간적으로, 그죠? 뭐 우리 이제 나스닥 예를 들어 볼게요. 막 1, 2초 내도 막 200틱, 막 300틱, 어떨 때 뭐 10초 내에 막 1000틱, 막 1000틱까지 빠지잖아요. 1000틱.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법, 저 기법 막 생각을 하면 책 뒤져가면서 뭐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이라도 제라고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면요. 충분히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충분히 커버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 거 아니래도 좋아요. 제 거 아니래도 좋아요. 제 거 아니래도 좋으니까 자, 여기저기 뒤져보시면서 딱 하나에서 두 개만 하세요. 그거 하시면요.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주구장창 파보세요. 1년 동안.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알고 그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진정한 전문 트레이더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서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해외 선물 핵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실전 매매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규칙, 핵심 규칙들이 있어요. 자, 요 규칙은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하는 그 날까지 그죠?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지 마시고요. 딴 데 가서 일하세요. 제가 적극으로 말립니다. 이 규칙 못 지키면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주식 기법을 적용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주식은 단방향으로 했죠. 그죠? 자, 파생은 양방향이에요. 그죠? 그죠? 자,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타입이 다른데. 주식 기법하고 타입이 다른데. 이게 해외 선물 기법에 적용이 될까요? 물론 100% 안 맞지는 않죠. 어떤 차트를 이용하는 거니까. 하지만 수익을 내는 결정적인 구간에서는 항상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주식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나 해외 선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방식들, 주식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백지화를 시키고 해외 선물 마인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주식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이제 경험들 저한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그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과감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주식에 대한 거 모든 거 백지화 시키고 새롭게 해외 선물을 스타트업에 딱 서서 출발하자. 그래서 나중에 꼬리 지점까지 같이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기법을 절대 적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자,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해선물이 이걸 기본적으로 23시간이 열리죠. 23시간. 그죠? 자, 일부의 회원들은 그죠? 23시간 동안 이거 차트를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아, 뭐 대단한 인내력이에요. 응? 과연 23시간 동안 이거 계속 쳐다보면서 정신력이 계속 남아돌까요? 집중력이 23시간 갈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어? 이건 기다림이 아니죠. 속된 말로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장이 열리면 자,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자, 오후 4시부터 16시죠. 18시까지. 그죠? 아니면 20시까지도 괜찮습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만 매매를 하세요. 이때가 변동폭도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것도 잘 맞고 시향도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또 일부의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자, 미장이 열릴 때, 그죠? 막 변동폭이 크니까 거기서 막 수익을 많이 낼 것처럼 착각을 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오히려 손실을 보니까 더 많아요.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과거로 돌아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 시간을 기다리는데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다? 해외 선물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했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여기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확률이 높은 구간, 요 구간입니다. 요 시간대 구간. 그러니까 요 시간대 구간만 여러분들이 초집중, 이거 딴 시간 여러분들 개인 볼일 다 보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요 시간만 잠깐 보시면 되잖아요. 또 만약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녁 퇴근할 때까지 이거 보면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그죠? 요즘에 가뜩이나 좀 뭐 경기 침체, 뭐 경제 위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전문성 없는 이제 사설 방송 듣지도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요즘에 이제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뭐 우리 서울경제가 사칭하는 또 이상한 업체들도 많고 세상이 참 어지럽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렇죠. 사기성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참 난립하다 보니까 참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죠?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서 뭐 빨리빨리 위기를 대처하는데 또 여기 시청자분 중에 일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몰라서 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또 빨리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심하게 이거 돈하고 관련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돈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 방송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전문 트레이더, 전문 리딩 전문가는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돼요. 자, 경제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과거의 어떤 백데이터 현실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짜집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전문가가 된다면 신뢰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경력도 짧고 오로지 맨날 차트 갖고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트 갖고. 시향 얘기도 뭐 얘기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죠? 응? 자, 매일 있잖아요. 일반 투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니, 또 차트만 매달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설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애를 먹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제일 또 이제 맛이 가는 게 있어요. 제일 맛이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자, 물타기 다계약이에요. 물타기 다계약. 저하고 이제 매일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제 노란 톡방에 왔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 물타기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써먹는 거죠. 비중을 뭐 낮춰서 뭐 추매하라. 자, 이건 주식에는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타기죠. 물타기 말 그대로. 자, 물타기는 안 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듭시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들게요. 자, 요쯤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요쯤에서. 그죠? 매수. 근데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거 내려가고 있어. 야,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물타기 한번 하는 거야. 계약을 하나 더 태우는 거야. 한 계약을 더. 그죠? 아, 그래.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래, 여기까지 왔어. 근데 쭉 빠져. 어? 여기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벌써 두 계약이 됐어요. 자, 여기서 한번 또 가. 세 계약. 그럼 이제 여기 쭉 빠져요. 거의 이래요. 패턴들이. 어? 자, 물타기라는 전문가는 뭐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응? 자, 아까 서두에 말씀 손절해버렸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매매. 하나님, 제가 물타기를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 손실을 키우는 거예요. 무한 손실을. 그죠? 자, 그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증거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매덕 몇십억 이렇게 쌓아놓고 하지 않죠. 그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증거금이 많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자, 투자라는 건 뭐예요?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저 증거금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 증거금을 좀 많이 좀 넣고 하면은 심적으로 일단 부담이 덜 되면서 많이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단 손실을 조금 견딜 뿐이지.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물타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다. 이건 절대는 하지 마라. 이런 방송. 그다음에 두 번째 다계약.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성질이 급해요. 그래 빨리빨리 승부를 보고 싶어하고 빨리빨리 어떤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 계약 갖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 계약 가지고도. 자, 한 계약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있잖아요. 뭐 10만 원 됐든 20만 원 됐든 그 이상 충분히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1,000명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질 급하고 막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 계약 이상, 뭐 두 계약 이상, 그죠? 뭐 10계약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칙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한 계약을 할 걸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계약을 해죠. 이게 바로 고위험군에 딱 속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고위험 상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스닥하고 항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고위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을 좀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 행위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 행위. 그래서 아까 추매, 그죠? 뭐 비중, 이게 비슷한 얘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주식 기법을 여기다 적용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했던 분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야 이거 해외 선물 이거 집 한 채 날라가는 거 일도 아니겠는데 하고 그렇게 이제 손 딱 털고 얼마 해보지도 안 하고 영원히 굿바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가버리죠. 요즘에 주식시장은 좋아요? 오히려 파생보다 더 안 좋은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안 좋아요. 희망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냉정히 봤을 때.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는 확실하게 안 좋잖아요. 응? 그게 바로 뭐냐? 주식하시는 분의 착각이 여기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주식 기법을 여기다 적용, 물타기 낙약을 해버리니까 그런 낭패를 저지른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주식 하시다가 해외 선물을 하고 싶은 분들, 그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자 전문 트레이더 되기 위한 꿀팁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자, 1시간 가지고 너무나도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명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기법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차후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기법만 모아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벌써 그죠? 설이 이제 다가옵니다. 다음 주면 또 이제 또 이번 설이 또 있다 보니까 1월에 그죠? 이제 나갈 돈도 많고 또 이번에 또 물가가 또 많이 뛰는 바람에 뭐 제사상 음식 물가도 좀 많이 뛴다고 하는데 참 이래저래 좀 힘든 또 1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이번 주 또 내일 마무리 잘해서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